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남성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평소에 남성 모델분은 메이크업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안을 한 뒤에 기초적인 토너 작업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 메이크업은 따로 안 해보셨겠네요? 네, 이번이 처음 받는 메이크업이라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최대한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간단 남성 데일리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눈썹 정리를 들어갈 건데요. 남성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눈썹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썹은 자르는 것만으로도 관리한다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부분을 눈썹의 앞머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끝머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앞머리 부분에서 끝머리 부분, 이 부분을 일자로 먼저 쭉 잘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털을 정리한 이후 두 번째로는 앞머리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구간 사이가 2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 이렇게 남겨주신 다음에 다듬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끝부분을 정리해 줄 건데요. 눈썹 구간을 앞부터 끝까지 이 범위를 총 3개로 나눕니다. 3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이 3분의 1 지점, 이 3분의 2 지점, 이 부분이 눈썹산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남성은 앞머리보다는 눈썹산 부분이 더 두꺼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눈썹산 부분까지 앞머리부터 3분의 2 지점 칼로 이렇게 사선으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눈썹산에서 끝머리까지 다시 사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자를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눈썹이 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의 역방향으로 눈썹을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모근 같은 게 짧아지고 잘 안 보여져요. 네, 이렇게 눈썹 정리가 끝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떠신가요? 눈썹을 처음 다듬어 봤는데 되게 인상이 되게 밝아 보여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라니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눈썹 메이크업 하세요. 눈썹이 진하신 분들은 따로 메이크업이 안 들어가고 이 정도에서 끝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스킨케어를 들어갈 건데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노화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세안 이후 스킨케어를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스킨이랑 토너, 로션이랑 에멀전 이거가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스킨은 토너, 로션은 에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희가 사용할 스킨케어 제품으로는 본인의 더 스타일 제품입니다. 혹시 이런 스킨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본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습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좋아요. 스킨케어는 마무리됐고요. 세 번째로는 피부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파운데이션인데 남성분들 파운데이션 색상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총 21호부터 25호까지가 있는데 점점점 높아질수록 어두운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조금 어둡다 보니까 25호를 사용할게요.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마몽드의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25호 10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손등에다가 덜고 이거를 스펀지로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피부 바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 부분을 바를 때 그냥 쉽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얇게 발라야 돼요. 아무리 내가 색상에 맞게 호수를 정했다 하더라도 두껍게 바르는 순간 이질감이 듭니다. 그래서 얇게 펴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한 번 더 덧바르지 않고 이 남은 용량으로 이렇게 눈 위에를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이 코 옆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코 옆까지 꼼꼼하게 한 번 더. 네 번째로는 눈썹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하나는 블랙몬스터의 블랙 브로우고 두 번째로는 토니모리 이지터치 오토 아이브로우 그레이입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블랙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이렇게 펌프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찍으면 이렇게 잘 묻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펜슬 타입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선이 나와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할 때는 블랙몬스터가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끝부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그 펌프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끝에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은 이 블랙몬스터로 채워준 다음에 그 이후 끝부분은 이 아이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눈썹이 기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유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유분을 잡을 때 사용하는 제품은 홀리카의 노세범 팩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해 개념인데 안에 색소가 없는 무색 타입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고 이걸 바름으로써 기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름을 조금 잡고 갈게요. 이렇게 찍어주신 이후에 눈썹에 톡톡톡톡. 이거 한 번만 해도 눈썹이 잘 그려져요. 다음으로는 블랙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눈썹의 빈 부분을 이렇게 아까 잘랐던 눈썹 모양에 맞춰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워스트가 뭐냐면 눈썹 앞머리는 연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눈썹 앞머리까지 진하게 한다 이러면 순식간에 짱구 눈썹이 될 수 있습니다. 앞머리도 살짝 연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 같은 거 정리 위주로 색상을 칠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리다가 잘못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뒤에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 브러쉬가 있어요. 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빗어주면 지워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나 좀 진하게 된 것 같아 이러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연하게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들어갈 메이크업은 컨투어링 메이크업입니다. 컨투어링이 뭐예요? 컨투어링 같은 경우는 음영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만화 같은 거 볼 때 입체 표현을 하게 되면 밝은 곳은 튀어나와 있고 어두운 곳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얼굴에다가 응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사각턱이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각턱 부분에 쉐딩을 좀 더 진하게 주시면 보완이 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다들 국민템이라고 하죠.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입니다. 여기 보면 총 이렇게 3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보이다시피 여기가 제일 어두운 거, 그 다음에 연한 거, 그 다음에 더 연한 거, 이 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쉐딩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라데이션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어둡게 하면 들어가니까 해서 싹 다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되게 이질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이 제일 어둡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이 2개의 색상을 선택해가지고 맨 안쪽에 이 부분을 터치 이런 식으로 들어갈게요. 이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찍었다가 펼치고 찍었다가 펼치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쉐딩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진한 부분을 바른 다음에 이 2가지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바로 옆부분, 이 부분을 살짝 터치 가볍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마가 넓은데 머리를 올리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끝부분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실 수 있어요. 이 쉐딩을 사용할 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사선 브러쉬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브러쉬는 다이소 겁니다. 다이소 짱짱. 네, 바로 이어서 아까 썼던 쉐딩 제품으로 코 쉐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 쉐딩을 할 때는 이런 총알형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혹시 연극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그 연극 배우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진하게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코가 아닐까요? 맞아요. 코를 진하게 하는 이유가 멀리 있는 관객들도 보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만큼 코 쉐딩을 넣는 거는 이목구비가 이렇게 잘 자리가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뭐 어디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콧볼이 좀 넓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네. 콧볼을 좀 작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콧볼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쉐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콧볼까지 전체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돼요. 아까 턱 쉐딩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3, 2, 1. 턱 쉐딩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라데이션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메이크업에서는 그라데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여기 눈썹 앞머리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쓱쓱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코, 볼 살짝 선택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코 쉐딩 끝났습니다.